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매수에 대해서 바닥에서 5원칙으로 해서 조건 검색 식을 만들고 했는데요. 근데 매수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5원칙, 바닥에서 살 수 있는 5원칙과 매수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닥 저점에서 할 것인가, 상승 후 눌림목에서 살 건가, 아니면은 상승을 돌파하면서 살 건가, 아니면 낙폭 과대 종목을 살 건지, 아니면 단타를 할 건지,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바닥 저점에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상승 후 눌림목에서 사는 경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빠른 수익을 원할 때에는 이제 상승 돌파할 때,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은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한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한번 매수할 만합니다. 그리고 단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짧게 설명하고 매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 저점에서 사는 거는 기준선 돌파 후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저번에 그 일요일날 올린 거에 보면 한국전자 인증 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조금 상승을 했죠. 근데 단점은 수익이 조금 늦게 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뭐 수익이 난다거나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대신에 좀 안전하다 보시면 되고요. 상승 후 눌림목에서 사는 종목들은 20일에서 26봉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에, 그러니까 26봉 안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가 25%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먼저 올라야 되잖아요. 상승을 한 다음에 눌림목을 잡아야 되니까 조건 검색식에서 뭐 26봉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50봉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넓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짧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20일, 뭐 15일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20일에서 26봉 안에서 최고점이 25% 이상이면서 기준선 등에서 상승하는 종목, 광림이랑 고려시멘트가 오늘 조금 떨어지면서 이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상승 돌파하는 종목, 세력선인 선들을 상승 돌파 후에 세력선 위에서 다시 상승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 하락폭이 매우 큰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단기적으로 상승입니다. 계속 상승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에 한 반만큼은 올라가겠구나 하고서 사는 종목입니다. 이런 건. 요건 오늘 조금 올랐는데 한류타임즈죠. 몇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장시작 1분에서 3분 안에 따라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뭐 0.8%가 1분 안에 확 떴다. 그러면 그 종목은 갑자기 상승했다가 뭐 떨어지더라도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죠. 대신에 이제 이 별표 밑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를 잘못해서, 매수를 잘했는데 익절 또는 익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사서 5%가 올랐는데 팔지를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같은 방법은 잘 하셔야 되고요. 기준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보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보이지 않는데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보고서 들어가고 아니면 뭐 다시 매도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못하면 또 손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전업투자가 아니신 분들, 뭐 하긴 뭐 전업투자자분들이어도 또 잘 못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건검색식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하지 않고 제가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래 회전율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그 회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하지 않고 시가총액으로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종목과 1000원짜리 종목을 같은 거래량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면 오류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 회전율로 검색을 종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데서는 대부분 그냥 거래량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 이렇게 많이 조건 검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하게 되면 거래 회전율로 해야 종목마다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종목들 잠깐 보고 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에서 산 종목, 요게 한국 전자인증입니다. 요날 일요일날 말씀드리고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오른 거죠. 이거는 왜 여기서 말씀드렸냐면 요 매물대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물대선이 없으면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매물대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원래는 더 가서 이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 눌림목 이게 이제 내려오는 종목인데요. 보통 다른 종목들은 보면 이 하고 나서 이 중간 값에서 보통 눌림목을 주고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매물대선이 여기 있고 요 밑에도 하나 매물대선이 있기 때문에 매물선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요거랑 하나 더 같이 볼 수 있는 게 엔벨로프를 봅니다. 그러니까 엔벨로프는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봐줘야 지금 광림인데요. 엔벨로프로 한 걸 보면 여기 매물대선에 딱 걸려 있죠.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줄을 봤네요. 2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전자 인증도 그렇죠. 여기가 이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여기서 18일날 요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올라가냐 하면 보통 떨어진 만큼의 길이만큼 옆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진 길이만큼 옆으로 간다. 그 이후에 상승할 거다. 뭐 여기서도 슬금슬금 상승하겠죠. 상승하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광림은 신기하게도 올랐다가 매물대선 있는 데서 다시 주저앉고, 다시 올랐다가 매물대선 있는 데까지 왔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지지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매도에서도 나오겠지만 스토캐스트 슬로우를 여기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락선입니다. 이때하고 이때는 완전 다릅니다. 이때는 스토캐스트 위에서 놀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까지 다 위에 있는 상태지만 여기는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다행히 이 저점인 애가 이렇게 떨어져주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서 사고 반만 보십니다. 반만 보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많이 올라가면 쌍봉 만들고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하면 우선은 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준선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칸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칸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준선 있는데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림은 봤고요. 고려 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시멘트, 이것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반등 조금 줬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매물대선, 이 매물대선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상승 후 눌림목. 그러면 엔벨로프는 어떻게 될까요? 엔벨로프도 지금 요 라인에, 중심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이 큰 매물대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봐서 내일 아침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광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바이오는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를 돌파했나요? 세력선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간 종목이죠. 이거는 뭐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갈 수 있고요. 엔벨로프로 봤을 때 지금 이 라인이 안 깨지는 이상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 라인이 안 깨지면은 중기적으로 이 라인이 안 깨지면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도. 근데 깨져버리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선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6일선을 보통 많이 보는데요. 꼭 6일선이 아니더라도 그 5일선, 6일선 보시고 대응하시면 편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류타임즈. 이거는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낙폭 과대를 뭘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엔벨로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녹색 지점을 찍고 지금 매물대선에서 반등하는 척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더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장 쳐다볼 수는 없는 종목이고요. 딱 매물대선 지지하고 낙폭 가대 후에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으로 찾아보게 되면 뭐 인디에프라든가 이거를 인디에프는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이 매물대까지 좀 떨어져 줘야 될 것 같고요. 요 분홍색까지는 한번 찍어줘야 뭐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에이코넬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솔고바이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요. 진양화학은 뭐 아직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죠? 네, 더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되고요. 비치로시스도 그렇고요. 유신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 UID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UID, 그다음에 매직 마이크로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들. 퓨전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 쌍봉 만들고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쌍봉을 만들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쌍봉 비스무리하고 봉우리가 만들어지면 우선 매도입니다. 우선 매도.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이 종목으로 제가 적어놨던 종목이 있어요. 얘는 왜 특이 종목으로 해서 적어놨냐 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의 보유 수량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전에 없다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바닥인데 굉장히 많아지면서 바닥도 낙폭 과대에다가 슬금슬금 내리면서 기관, 외국인은 뭐 오늘 좀 팔았는데요. 개인 해서부터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특이 종목에서 뭘 봐야 하냐 하면 이제 전자공시를 봐야죠.
그러니까 종목을 들어갈 때는 전자공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신주인증권 행사가액이 그 3,105원에서 2,785원으로 이제 조정이 됐어요. 지금 가격이 2,600원인데. 그리고 대량 보유 주식 보고서가 보면 굉장히 지금 주식이 변동이 심하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자율공시를 1월 18일 날 합병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율공시를 했고요. 혹시나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합병 추진이 된다 그러면 또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업의 내용에 보면 자본금 변동사항에 보면 유상증자서부터 해가지고 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뭐 감자를 했었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발행일이 2017년 12월 22일께 만기일이 20년 12월 22일이에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면 2,172원이에요. 전환가액이. 발행일, 만기일, 전환 청구 가능 기간. 그러면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2172원에 내가 전환을 했다 그러면 지금 2600원이니까요. 26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환가액보다 더 높잖아요. 2600원이면. 그리고 2018년 1월 15일 날 한 것도 1월 15일 날 또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받는 걸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되면 채권은 이제 부채가 되는데요.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주면 부채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계 장부 기록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높을 건데요. 그 18년 3월 20일 날 했던 거는 9,740원, 1,050원, 1,550원 요런 식으로 지금 금액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3월 달서부터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떠안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9,740원보다 높게 형성이 돼야 돼요. 주가가. 그래야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바꿔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전자공시, 내가 들어갈 종목에 대해서는 꼭 전자공시와 재무제표, 기타 재무에 관한 거는 꼭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본금 변동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재무제표랑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서 속일 수 있는 그런 것만 몇 개만 보셔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들어가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해놓고 그냥 달아놔서 이게 뭐 왜 특이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30분이 지났어요. 매도는 어느 때 주로 하시나요? 매도의 원칙을 가지고 매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매도가 더 어려웠거든요. 매수의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매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서부터 해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를 봤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매도 뭐 이런 게 많고요. 개 중에 제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제 방문한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분은 그래도 원칙 당연히 석유값이 올라가는데 전기세는 안 오르고 있으니 떨어질 거다. 이유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유는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가장 고점일 때 이유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매도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금방 나온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해서 나온 거니까요. 자기의 매매와 잘 매치를 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수익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일선과 52일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 이격이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양봉이 나오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따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볼링저 밴드 상단, 이 볼링저 밴드 상단선은 그 세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 설명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볼링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양봉이 나온 종가와 그 다음에 시가를 다음날 깨고 내려오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왜 시가와 종가가 중요한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 다시 종가를 뚫고 상승 시에는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음봉을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음봉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올리는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두 개의 봉우리, 쌍봉이라고 하죠. 쌍봉이 생기면 우선 매도를 합니다.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런 게 생기면 강하고 긴 하락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 봉우리가 3개가 있는 경우 또 강하고 긴 하락이 또 예상이 되고요. 엘리엇 파동에서 큰 상승 이후에 큰 상승과 거래량이 있으면서 봉우리를 만들면 그때 매도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상승을 해주지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여 오랜 기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먹고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파악을 하고 매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매물선과 엔벨로프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매물선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준 잡기에 보시면 왜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되고 이 선이 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는 매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뚫으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파는 걸 사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보조지표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매도에서 볼링저 밴드, 스토캐스트 슬로우, 힘의 흐름 강세, DMI, 엔벨로프 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볼링저 밴드를 깨고 내려오는데 상부선과 엔벨로프 선이 겹쳐서 하향 돌파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요. 스토캐스트 슬로우 봉우리를 만들면서 하단선을 하향 돌파하면은 매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토캐스트 슬로우가 요거와 힘의 강세가 가장 빠릅니다. 스토캐스트 슬로우와 힘의 흐름 강세가 가장 빠릅니다. 요 힘의 흐름 강세는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따로 나와 있진 않고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대신에 구매와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시면 그거를 보고서 요거는 수식이랑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I 마이너스가 바닥에서 움직이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 매도가 하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선을 20에 10, 뭐 20에 20, 20에 30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업 매매하시거나 하실 때는 두 개를 키움증권 뭐 두 개를 하든 뭐 키움이랑 종합 차트를 두 개를 하든 해서 따로따로 두 개를 해놓고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고점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쌍봉을 만들잖아요. 쌍봉을 만들면 매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한 번 더 팔 기회를 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온 이거 매도 파워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는 이유가 주식을 올린 주체가 팔기 위해서 이 양봉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봉은 누군가가 팔기 위해서 올린 거다. 그랬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냐? 여기서 보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검은색 박쥐 같은 놈들. 박쥐 같은 애들이 올려서 팔아먹고 눌림목 만들어서 다시 사고 올라가서 또 다시 또 팔아먹고, 대신에 개인들은 이 고점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것만 봤을 때는.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의 흐름도 그렇고 스토캐스트도 그렇고 뭐 깨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진한 검은색이 이 세력선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한번 뭐 올 수도 있겠죠. 이거를 또 넘어가려 그러면 굉장히 또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 그 기준 세우기 편에 보시면 요 볼링저 밴드 상단이랑 요 기준선, 이 크로스되는 요런 자리들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쫙 거놓고 보면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 근데 많이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아시아나 IDT. 얘는 보시면 큰 양봉이 돼 있고 그 다음날 살았죠. 많이 안 깼으니까. 근데 여기 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뚫질 못하고 계속 빌빌빌빌빌빌 이 연애선 위에서 받쳐주고는 있죠. 그래도 연애선을 한 번에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떨어졌죠. 우선은 여기서 매도입니다. 여기서 매도. 원래는 여기서 매도죠. 여기서 매도. 그러면 얘가 깨졌고 힘의 강세가 벌써 깨졌잖아요. 여기서 깨졌지만 얘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상한 게 오늘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반을 기준으로 해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옆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에서 이런 무식한 음봉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누가 팔았을까요?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이 팔았네요. 외국인이. 기관이랑 개인은 사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갈 힘이 있는 겁니다. 얘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랑. 근데 원래는 파는 게 맞아요. 우선 팔고 눌림목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팔고 이 매물대나 매물대 바로 위에서 팔고 떨어지면 이 매물대, 이 중간 매물대, 이거를 엔벨로프로 한번 볼게요. 엔벨로프로 보면 매물대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찍을 수 있어요. 6,300원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요 녹색선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보면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선인데 밑에 선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반등 줄 수도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이 검은색이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중심선을 지금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 이 밑에까지 안 떨어지는 이상은 다음에는 떨어지면 이 라인까지, 이 라인에서 이제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격이 벌어지면은 안 돼요. 이 추세 기준선이라고 나와 있죠. 이 추세 기준선, 이 선이랑
이게 60일선입니다. 이 빨간 선이랑 이게 많이 벌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이게 공부를 계속 해야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5일이나 6일선과 이 60일선, 52일에서 60일선 사이가 이격이 벌어지고 우선 이격이 벌어지고 양봉이 크게 나오면 조심하셔야 된다. 거기에 중요한 기준, 제가 중요한 거는 기준선, 연애선, 그 다음에 매물선, 이거랑 이 상승기준선, 이 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력선인 볼링저 밴드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KC텍, KC텍 같은 경우도 이때가 낙폭 좀 과대였나? 아마 그래고 이 기준선에서 한번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기준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상승을 빨리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빨리 한 겁니다. 뭔 호재와 같이 엮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갑자기 떨어지던 애가 무섭게 떨어지죠. 제가 매수할 때는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앞에 이렇게 무섭게 떨어진 게 없는데 뭐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옆으로 흐르는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은 떨어진 거에 이 길이만큼 더 가서, 근데 얘는 이렇게 가서 보통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꿈틀대면서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운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와서 더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바로 올라가죠. 이 무서운 모습을 보이면 올라가는 게 강합니다. 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거를 바닥이 어디냐를 여기서 찾으시면 되지, 이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요. 바닥은 이 기준선 넘어가면 바닥은 잡았구나. 근데 이 모습이 좀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갔냐 더 무섭게 떨어졌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다릅니다. 세기가 달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KC텍은 지금 쌍봉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쌍봉을 못 넘어가면 매도하셔야 돼요. 얘 떨어지면서 딱 하나만 떨어져도 얘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DMI-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 다시 사요? 그러면 이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엔벨로프 보시면 돼요. 어디서 다시 사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쯤에서 다시 오든가 아니면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요 바닥까지. 시점 바닥까지. 그러면 그때 다시 잡아도 안 넣습니다. 큰 양봉이 나오면 못 팔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도 기회 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게, 요런 게 이제 그 개인들 털어내는 음봉인데요. 우선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여기서부터가 나 떨어질 거예요. 약간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이 두 칸을 한꺼번에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난 가대 낙폭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얘 떨어질 거예요.
더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아이고. 얘도 보겠습니다. 얘도 여기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내려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죠. 주연테크는 가격이 너무 싼 거라 얘는 거의 고점을 찍은 것 같고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를 이 매물대 위에 뭐 조금 위에서 하든 거기서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는 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선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냥 던지고 보셔야 됩니다. 던지고. K맥은 뭐 계속 올라갔죠. 계속 매물대에서 지지해주고 계속 올라갔죠. 근데 요런 거는 뭐 올라가면서 저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죽지를 않았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쌍봉을 이루면서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스페타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쌍봉 맞고 많이 떨어집니다 하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 주고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주고 다시 이제 떨어지는 중인데요. 얘는 거의 이제 헤드앤숄더입니다. 얘는. 근데 대신에 이걸 박스권이라 그러죠. 박스권을 이루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꾸로 박스권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쌍봉 만들면서 이거 이상합니다. 여기가 고점인데 이 깨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얘가 여기가 고점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얘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HCT 요거는 뭐라 그랬나요? 요때 말씀을 드렸죠. 요거 거래량도 없이 종가와 고가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요거 가짜 양봉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서 갭상승해서 올렸다 쭉 빼고 쭉 떨어지죠. 계속. 요런 게 고점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일부러 가짜 양봉 만들어 놓고 떨어뜨린 경우. 그러면 주식 종합 차트를 보면 여기도 이제 매도 나오는 애들이 이제 있고요. 큰 매도 구간이 있고 우선 있습니다. 그러면 50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요. 10, 20, 30, 뭐 40까지 해도 되고요. 거기에서 그 이상 넘어간 것들은 그냥 파시면 됩니다. 그냥 팔아야 돼요. 더 올라가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더 안 올라가니까 그냥 파십시오. 나머지는 자기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올라갔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보통 지지는 보통 이 중심선과 이 위에 선과 밑에 선, 중심 여기 20, 10 여기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보통 이 중심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 것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엔벨로프에서는. 여기서는 매도는 스토캐스트 슬로우가 깨질 때, 못해도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토캐스트가 깨질 때. 그리고 얘는 많이 이게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이 라인이 25, 50, 75선인데 DMI가 슬금슬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얘는 죽으면서. 그래서 얘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21선을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지면 매물대선까지, 이 세력선까지 또 보셔야 됩니다. 스토캐스트가 깨지거나 할 때는 우선 매도를 하십시오. 하지만 엔벨로프 선까지도 넘어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더 안 올라가요. 그걸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파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시림 같은 경우도 로체 시스템? 시림 요런 거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쌍봉이에요. 이거는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쌍봉을 만들면 많이 떨어진다. 아니면 올라가도 이렇게 헤드앤숄더 해서 떨어지겠죠. 이걸 더 치고 올라간다? 힘듭니다.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물대 뭐 많이 올라가면 8,400원까지 8,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근데 지금 그 위에 매물대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한번 눌렸다가 가더라도 지금은 팔았다 가는 게 맞습니다. 스토캐스트 슬로우를 볼까요? 여기서 깨졌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날 못하면 이날이라도 해야죠. 안 되네요. 안 움직이네요. 요날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날은.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가 이 앞에 있으니까 매물대 밑에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엔벨로프에서는 이 녹색에서 주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 중간선에서 다시 주고 여기서 깨지면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면 헤드앤숄더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큰 양봉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팔 생각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스토캐스트 슬로우나 이 힘의 강세, 흐름 강세가 꺾이면 우선 던지고 보자. 한 번은 올라갑니다. 한 번, 많아야 두 번은 올라가는데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길게 떨어집니다. 오래. 꼭 명심하십시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깨지거나 하면 우선은 봉우리를 만드니까 봉우리에 신경 쓰시고 얘가 올라간다. D-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잡아 놓으시면 기준선과 벌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선과 볼링저 밴드 상단선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렇게 움직이고요. 상승할 때는 볼링저 밴드 하단선과 이 기준선이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심에서 이렇게 만날 때는 얘가 위로 올릴지 밑으로 떨어뜨릴지 하락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이 매수가 많아지면 양봉이면서 매수가 많고 볼링저 밴드 상단 위에 있을 때는 매수 표시가 이렇게 다 뜨는 겁니다. 매도 표시가 뜨죠. 매도해.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 때는 이 몸통들이 다 작습니다. 보통 봉우리 만드는 애들은 볼까요? 그리고 특이한 게 요 종가를 깨면 파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 종가를 깨면 깼다가도 10분 안에 못 올라오면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종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갭상승해서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 시가를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그냥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타를 여기서 들어갔다가 쭉 해서 팔고 나올 수도 있고요. 단타를 갖다가 못 봤네 그리고서 떨어지면 여기서 그냥 매도 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게 규칙입니다. 그게 규칙. 하지만 1분봉 1분봉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분봉도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1분봉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얘를 깨면은 팔아야 되겠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 라인을 깨면은 팝니다. 이 라인을 깨면. 못해도 이 라인을 깨서 못 올라오면. 상승을 할 때 이 라인을 깨고 올라가서 상승을 하고요. 요 라인이 200일선 이상일선입니다. 200일선. 그리고 요 라인이 400일선 이상이고요. 그 라인을 1분봉에서 맞춰놓고 조건 검색에서도 사용하시면 이걸 보시고 이거 깨졌다. 큰 몸통을 깼다. 그러면 파시는 게 맞고요. 1분봉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을 깨면 기준선을 깼다가 뭐 이제 반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팔고 다시 잡는 게 맞습니다. 급등했을 때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제약도 관련해서 쭉 올랐다가 보통은 스토캐스트가 이렇게 깨지면 팝니다. 스토캐스트가 깨지면 팔아야 돼요. 한 번은 올라가지만 두 번은 안 올라간다. 요거를
분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올라갑니다. 얘는 그 김진태 관련 주잖아요. 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꼬리를 달았어요. 이 꼬리를 달면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이격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엔벨로프는 뭐 한 번씩 찍어주고 내려오고 찍어주고, 왜냐하면 여기 매물이 큰 게 있으니까 여기 매물을 밑에서 소화해주고 내리고 소화해주고 내리고 싸게 매수하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11선 라인 타고 가거나 많이 떨어지면 21선이니까요. 뭐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 만 하고요. 매수하는 가격은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들어가 볼 만 합니다. 크게 뭐 나쁜 거는 없습니다. 얘가 좀 너무 낮은 거 빼고는 없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기관은 다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다 팔았고요.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 좋은 거는 꼬리를 여기를 달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꼬리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눌림목을 주고 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더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매물대선까지 뺄 수도 있으니까요. 떨어지는 모습 보시고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셔야 힘의 흐름 강세, 흐름 약세가 다음에 수식이랑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건 검색식을 뭘로 만들까요? 다음에는 바닥에 있는 것들은 만들었으니까 눌림목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자리 돌파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자리 돌파했던 종목들, 이거는 뭐 좀 거시기 하고요. 눌림목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많이 있어요. 눌림목 종목이 좀 많이 있는데 그냥 눌림목이라는 건 떨어져야 눌림목이잖아요. 이런 눌림목들. 그다음에 고려시멘트. 여기가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줘야 됩니다. 이 빨간 그 DI 플러스가. 근데 여기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모습을 보시고 올라가는 것 같으면 잡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기관이 조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고요. 조금 위로 올려놔야 되겠네. 네, 눌림목 종목들. 이것도 눌림목이죠. 이제 눌림목 돼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근데 여기는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갈 때까지 이렇게 흘러서
갈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요런 종목들이 이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화금속 이런 것들은 질문 종목에다가 한번 넣어 놓고요.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얘도 좀 더 떨어져야 되고요. 쌍봉 만들고서 떨어진 거라 얘도 좀 더 떨어져야 되고요. 얘는 쌍봉까지는 아닌데 매물대까지는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엔벨로프 선 중간까지, 그러면 대략 빨간색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동도 여기는 이 매물대 선을 그냥 아예 깨고 내려왔죠.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는 뭐 아트합니다. 갭으로만 그냥 난리 치니까요. 걔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얘.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낙폭 과대긴 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 검색 식을 다음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걸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우선 매도에 대해서는 올라가면 팔 생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셔도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그 보조지표 설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내 자산을 지키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요 힘의 흐름 강세 오픈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검색식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